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33회 합격하신 오은비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은요, 1차를 직장과 병행하시면서 합격하시고 그 후에 퇴사하셔서 2년차로 합격하신 특징이 있으신 분입니다. 평가사님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가사님이 이제 좀 실무를 유독 또 고득점이 나오셨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실무는 몇 점 나오셨죠? 총 65.5점 나왔습니다. 각 문제별 부분 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1번이 25점 나왔고 그러면은 62% 정도. 그리고 2번이 20.5점이라 68%고 3번이 13.5점이라 67.5%고 4번이 6.5점 65%. 1번 빼고는 다 67, 8% 득점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시험 전날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출문제를 똑같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네, 23회, 24회, 25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가면은 이제 10개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열흘 정도였겠네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하나씩 풀어보면서 물론 아는 문제고 어떻게 푸는지 알지만 그걸 처음 봤을 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만? 아니면 실 2법 다요? 실무만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도 일단 실무 풀고 네. 2법 오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은 이제 그때 보려고 만들어둔 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일주일 전에 보려고 했던 것들 프린트물로 정해서 한 과목씩 다 보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딱히 뭐 엄청난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준비된 것들 마무리하고 갔다. 잠은 잘 오시던가요? 잠은 한 6시간 잔 것 같아요. 원래 6시간 주무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자는데 이제 잠이 잘 안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든 자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컨디션은 좀 어땠어요? 컨디션은 좋았어요.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뭐 시험장 딱 실무 하기 전에 일단 뭐 이렇게 막 아이템들 가져오셔서 책상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막 이제 문제를 막 미리 풀어보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준비하신 것도 있나요?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사실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놨고 그냥 편하게 있었어요. 그 가져온 서브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실무 시험지가 나오고 이제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네. 펼쳐보고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 1번이 보상이다. 그러면은 이때 준비된 시나리오는 뭐였어요? 1번이 보상인데 보니까 약간 물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법령칙 잘 적어야겠다 이 생각을 일단 했고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갔는데 무슨 이상한 적산표가 나오면서 건물 짓다 만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서술하라고 하는 거 서술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2번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 관리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3번은 그 장기 임차권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그 문제였는데 유형이 제가 약간 처음 보는 유형이기도 했고 근데 또 나중에는 복수감정 평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복수감정 한다는 말은 뭐 그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3번에서 시간이 되게 좀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앞에 문제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여기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은 드디어 권리금 문제가 하나 나왔네 하고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1, 2, 3, 4번 순서대로 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1, 2, 3, 4번 순서대로 푸세요?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순서대로 풀고 왜냐면 배점이 40, 30, 20, 10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먼저 풀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고 또 2번이 특별히 어렵지만 않다면 1, 2, 3, 4로 풀고 어려우면 1, 3, 4, 2로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그래서 결국엔 봤어요. 어땠어요? 일단 자료를 쭉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 건 없다. 그리고 그냥 빨리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번에 시간은 많이 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물음 4번이 문제인데 여기서 무슨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대책 그리고 이주 정착금도 숨어있는 논점이 있었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동거하던 아들 한 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특례를 다 쓰고 거기서 적용할 거를 빼내서 법령칙을 일단 보수적으로 다 적는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사는 스터디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라서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그냥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정리해둔 거 가지고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서 최종 평가사님 스터디에서 풀어봤던 문제였어서 좀 난이도는 쉽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보고서 느낌은 이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겠다? 네. 그러면은 그때 판단은 쉬운 문제는 빨리 치고 넘어가자예요? 아니면은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서술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쉽다고 느낄 것 같아서 디테일 같은 거를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주거용 건축물 특례 같은 거나 아니면 4번에서
할 수 있는 이주정 작품 같은 거 그것도 찍을 좀 써주려고 했고 그래서 숫자를 실제로 다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상 문제니까 특히 여기서 숫자를 다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은 몇 분 동안 푸셨어요? 한 36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 그럼 시간 남으니까 좀 뭐라도 더 써줘야 되겠다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더 쓸 게 없고 또 혹시 모르니까 2, 3번에 이상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풀었을 때는 꽤 만족도가 높으셨겠어요? 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고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2번이 됐습니다. 어땠어요? 이번은 일단 사정보정에 관한 문제구나 했는데 공사 중단된 상태의 건물이라는 게 스터디 한 2기 정도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이것도 풀어본 문제예요? 그때도 적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사 진행률 같은 거를 놔두고 여기서 공사비가 실제 얼마로 들었는지를 원가법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쉬운 금융 조건에 대한 문제여서 쉽게 넘어갔고 3번에서 그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낙찰자 입장에 보정된 가격과 그냥 통계적 측면에 보정된 가격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이론 스터디에서 언젠가 봤던 문제다. 경매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랑 실제로 그 담보 평가 기준이랑 그런 거를 비교해서 쓰라는 문제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서 그때 느꼈던 그 경매 평가의 장단점 같은 것도 다 써줘야겠다. 그래서 3번에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는 딱히 어려운 거는 네, 없었고 풀다가 뭐 숫자가 맞는지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시간 안에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은 몇 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딱 30분 정도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었네요. 뭔가 2번에서 힘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더 신경 써서 썼다. 이런 건 없었어요? 특히 그 물음 3에서 낙찰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통계적인 낙찰률은 이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경매 목적으로 평가했을 때 낙찰률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나는 부분들을 이제 틀에 맞춰서 의의도 쓰고 경매 평가의 특징 같은 것도 쓰고 또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평가하면은 장단점이 뭐가 있고 유의사항 뭐고 이런 것들도 다 세세하게 쓴 것 같아요. 그 이론 답안지 쓰는 식으로 많이 쓰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까지도 큰 이슈 없이 넘어오셨네요. 네. 3번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3번은 장기 임차권이라서 이거 처음에 무슨 임대사례 묻는 건가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거래 사례를 선택해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유를 설명하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어 할 것 같고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 복수감정 평가의 장단점을 설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평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서술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풀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모범 답안을 나중에 봤을 때 좀 다르게 풀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3번 봤습니다. 3번도 스터디에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장기 임차권에 관해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한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거기서도 건물을 신축해서 뭐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사례를 거래 사례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였는데 그거랑 되게 유사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스터디에서 1-1번에서도 풀어본 문제고 2번도 풀어본 문제고 심지어 이 표도 똑같이 나왔었다고 하고 3번도 장기 임차권 풀어봤었고 네. 최평가사님이 생각보다 적중률이 좋은 것 같아요. 전 몰랐어요. 3번까지 푸셨을 때는 몇 분 정도 걸렸어요? 3번까지 풀었을 때 한 거의 15분에서 20분 가까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4번 남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래서 4번을 한 8분 만에 풀고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뭔가 빠진 게 없는지 답안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숫자를 계산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일단 4번부터 얘기합시다. 자, 4번은 딱 봤어요. 권리금. 이거는 이론에서 엄청 많이 풀어본 문제고 툴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고 그냥 차분히 다 풀어서 숫자도 다 맞추고 권리금의 의의까지는 쓸 생각을 못해서 그냥 안 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권리금 의의부터 해서 여기 바닥 권리금 없다 그랬는데 바닥 권리금의 산정 방법도 막 이렇게 쓰시고 이론적인 거 정말 많이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래봤자 10점이고 그 전 문제에서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를 찾는 게 먼저라서 그 전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간 남으면 전 문제 다시 체크하시고 그러셨어요? 사실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번은 너무 난이도가 낮다고
느꼈고 1번에서 실수한 거나 아니면은 막 3번에서 뭐 시점 수정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실수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체크하러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잘못 계산해서 고친 게 있으신가요? 고친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이게 뭐 조금 계산량이 없었다고 쳐도 엄청 빨리 푸신 것 같은데 혹시 몇 페이지 썼는지 기억나세요? 한 건 넘어가진 않았고 한 15페이지 정도. 15페이지 정도? 그럼 실제 실무 푸실 때도 빨리 푸시는 편이세요? 제가 너무 빨리 풀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차라리 너무 빨리 풀어버리고 한 번 더 보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최평가사님 스터디도 시간 남아요? 아니요, 최평가사님 스터디는 시간이 안 남고 다른 학원 스터디를 풀었을 때는 대부분 시간이 남았어요. 아,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사님 보시기에 왜 65점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숫자 대부분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해 준 것, 그리고 출제 의도를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3번에서도 왜 복수 감정 평가의 장단점을 물어보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쓰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 풀어본 얘기 들어봤습니다. 풀고 나서 기분 좋으셨겠는데요? 과연 잘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잘 풀긴 했는데 진짜 잘 푼 걸까? 이거 약간 뭔가 속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아, 너무 쉬워서? 네. 그동안의 출제 경향과 너무 달라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생활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